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딩셀러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우리 get과 post 영상에 대한 API 요청 핸들러를 만들었었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get 핸들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API 서버에서. 그리고 post 핸들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패치랑 딜리트 할 차례인데요. 패치랑 딜리트 요청에 대한 핸들러를 만들어 볼 건데, 이 패치와 딜리트는 get과 post와 다른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아이디가 있다는 겁니다. 글을 수정하고 싶거나 삭제하고 싶을 때 서버한테 몇 번 글인지 알려줘야 하잖아요. 잠시 어떤 특정 게시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soN.kr이라는 사이트인데 이게 프로그래밍 관련된 사이트예요. 이게 뭐 이걸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최초에 C로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를 배울 때 C로 맨 처음에 배웠었는데 여기서 좀 참조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게시판이 있죠. 여기 게시판에 세상 사는 이야기 좀 가보면은 3월 17일자로 이 작가 K라는 사람이 이 유저가 글 1387번의 번호로 이 글을 썼잖아요. 이게 글 번호죠. 글 아이디입니다. 들어가 보면 뭐 이런 글이 있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삭제와 수정이 있어요. 이 제 글이 아니니까 이게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이 유저가 이 글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이 글을 클릭하고 글을 수정할 거잖아요. 그리고 서버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때 이 글에 대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죠. 글 번호. 예. 글 번호까지 보내야 서버에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즉 패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 번호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삭제도 어떤 글을 삭제할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 번호가 필요한 거죠. 네, 다시 VS 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VS 코드로 돌아왔는데 결국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패치 딜리트 핸들러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다이나믹 API 라우트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다이나믹 페이지 라우트 다루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네, 여러분, 이 썬더 클라이언트 들어가서 제가 미리 이렇게 뉴 리퀘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우리 API 서버로 요청을 할 건데, get 요청을 할 겁니다. 커멘트가 있는데, 뒤에 이 콜론하고 커멘트 아이디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다이나믹 라우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콜론이라는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만약에 커멘트 아이디가 2번이면 get 요청으로 댓글 2번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게시글이었으면 게시글 2번을 보여달라. 어, 아까 우리 이 게시글에서 이거 클릭하는 것 자체가 방금 했던 저 URL 요청인 거예요. 이 1387번의 글을 나에게 보여달라. 클릭을 하면 이 1387번에 대한 글을 이렇게 그 서버에서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특정 이 다이나믹 라우트죠, 이것도. 우리 API 라우트긴 라우트인데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죠. 1번 커멘트를 달라. 2번 댓글을 달라. 뭐 3번 댓글을 달라. 이 다이나믹 처리하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잠시 우리가 이거 실제로 이 서버에서 다이나믹 라우트를 처리해 보기 전에 다이나믹 API 라우트를 처리해 보기 전에 그 다른 프레임워크는 이 다이나믹 라우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그 장고 웹 프레임워크랑 익스프레스 웹 프레임워크는 이 다이나믹 라우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비교차, 이 스벨트킷이랑 비교차 제가 알아봤습니다. 보시면 구글에서 이 장고 URL 파라미터로 검색했습니다. 참고로 이 장고는 파이썬 계열에서 유명한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거 검색해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티클이라는 게 있고 아티클 다음에 이 꺽쇠 보이시죠? 이 특정 연도에 대한 라우팅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장고 같은 경우는 URL에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을 꺽쇠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익스프레스는 이 노드 진영에서 유명한 웹 프레임워크, 백엔드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스벨트킷과 뭐 비슷한
노드.js 진영에서의 자바스크립트 진영에서의 웹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 익스프레스.js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다이나믹 라우트를 콜론 id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거 알고 이렇게 비교차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우리 VS 코드 들어가서 그럼 스벨티켓에서는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API 라우트에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저번에 페이지 라우트 기억나시나요? 이 프로덕트 제품 페이지의 상세 페이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상세 페이지거든요. 이 부분이 이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처리했었냐면은 이렇게 폴더를 대괄호로 감쌌어요. 이게 바로 스벨티켓에서 다이나믹한 URL을 처리하는 방법, 테크닉입니다. 예. 장고와 익스프레스와 다르죠. 왜냐면은 스벨티켓은 뭐다? 파일 베이스드한 라우팅 처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폴더 이름을 짓는 걸로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복수차 얘기하지만 그때도 페이지 우리 제품 상세 페이지 때 몇 번 제품인지 정보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페이지 안에 파라무스 안에 프로덕트 아이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파라무스라는 정보죠. 페이지라는 정보 안에 파라무스라는 정보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URL 파라미터로 프로덕트 아이디를 넣기 때문에 그 프로덕트 아이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죠. 이거는 지금 페이지 다이나믹 라우트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API 라우트 하고 있잖아요. API 다이나믹 라우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이 커멘트 다음에 다음 URL로 이렇게 바뀌는 거였잖아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 URL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보시면은 이 커멘트 아래에 똑같이 다이나믹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커멘트 id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URL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API 서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server.js라는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은 API 라우트 우리 get 요청의 특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 글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특정 댓글만. 이전 서버에서의 get 요청은 커멘트 전체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제이슨으로. 근데 이번에는 뭐다? 특정 커멘트 하나만 가져온다. 예.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et 요청할 거니까 뭐 해야 되죠? 예, 익스포트 하고 펑션 그리고 get이라는 함수를 만드는 거였죠. 이거는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손에 익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get 요청하면은 뭐였죠? 우리 기억나시나요? 모든 API 라우트는 리퀘스트 이벤트라는 걸 받을 수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이 리퀘스트 이벤트라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뭘 가져오냐면은 다이나믹하니까 파람스라는 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까 페이지 라우트와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리퀘스트 이벤트에서 파람스라는 정보를 가져옵니다. 다시 우리 예전에도 리퀘스트 이벤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리퀘스트라는 정보 객체를 가져왔었잖아요. 지난번 포스트 요청할 때. 이번에는 이렇게 파람스라는 정보를 가져옵니다. 다시 복습차 스벨티켓 공식 문서로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우리 예전에 타입스에 있었죠? 타입스에 리퀘스트 이벤트에 찾아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 이벤트 객체라고 할게요. 인터페이스인데 객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리퀘스트 이벤트라는 인터페이스 안에 이 객체 안에 어떤 정보가 있었냐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사용했었고 이번에는 뭘 사용하냐면 파람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야? 왜 때문에? 이 다이나믹한 우리 라우트를 처리해주기 위해서죠. 예, 다시 VS 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람스를 이제 가져왔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커멘트 특정 3번을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DB에서 꺼내와야겠죠? 그럼 DB를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DB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왔죠? 저번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긁어오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DB였죠. 우리의 DB. 그래가지고 DB를 가져오고, 어차피 우리 이거 활용해야 되거든요. 이 JSON 헬퍼 함수 이것도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이 get 함수, 이 get 핸들러의 목적이 뭐였죠? DB 중에 어떤 한 특정 댓글을 가져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파람스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 URL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 정보를. 그럼 어떻게 저걸 빼오냐? 저 숫자를 const comment id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id를 가져오는 거니까요. 특정 id, comment id. 여기서 파람스에서 바로 가져옵니다. 우리 지난번 포스트 할 때 이거 했었죠. 객체 디스트럭처링 구조분해 할당이었죠. 예.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이자 테크닉입니다. 지금 이 다이나믹 API 라우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 파람스에서 정보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그럼 끝났습니다. 이 ID 가져오면 끝났고요. 여기서 이 ID를 활용해서 우리가 특정 커멘트를 DB에서 골라야 해요. 골라야 합니다. 그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커멘트인데 어떤 커멘트냐? 이거는 지금 자바스크립트의 파인드 문법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문법 테크닉을 활용하는 겁니다. 커멘트라는 DB에서 이 DB에서 하나를 가져올 거잖아요. 그럼 자바스크립트 fi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인수로 커멘트라는 걸 넣을 거고, 커멘트의 id가 뭐랑 같을 때, 이 커멘트 id랑 같을 때 그 커멘트를 가져와라 하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입니다. 커멘트 id랑 같을 때인데 이게 지금 문자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parseInt 함수를 써서 우리가 이거를 숫자로 바꿔서 이 커멘트라는 DB 안에서 하나하나씩 꺼내 와가지고 그 하나하나씩 꺼내 온 거의 id가 우리가 요청한 커멘트 id랑 같을 때 그때의 댓글을 가져와라 라는 겁니다. 그 댓글이 이 찾아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찾았으니 우리의 댓글을 찾았으니 뭐 해야겠습니까? get이니까 이제 반환하면 되겠죠. JSON으로 단지 이런 식으로 커멘트를 반환하면 끝입니다. 뭐 이것도 이게 지금 커멘트라고 했지만 뭐 finded 커멘트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예. 이렇게 쓸까요? 우리가 찾아진 요청한 커멘트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고 우리가 이 다이나믹 API 라우트 get 핸들러 함수를 만들었으니 우리가 이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번으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거부터 요청해 볼까요? 이거부터 요청하면은 네, 여러 개 가져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이나믹 라우트로 하나만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만 딱 가져옵니다. 205K. 2번도 가져오죠. 4번도 가져옵니다. 4번 댓글은 뭐였죠? 더글로리가 재밌다라는 댓글이었나요? 예. 아무튼 더글로리 재밌네요라는 댓글에 이 정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다이나믹 API 라우트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패치 핸들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